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 올킬 개념 완성 세계사 7주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신진우입니다. 네, 우리 지금 19번째 시간이고요. 벌써 거의 많이 왔죠. 네, 되게 많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파트가 서양사랑 근현대사밖에 안 남았는데 사실 서양사라는 큰 산이 있고 우리 세계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물으면 사실은 세계사 중에서는 서양사가 가장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서양사를 선생님 왜 뒤로 빼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할 말 없고요. 그냥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사실은 이런 얘기 좀 할까 싶어요. 지금 내가 강의를 찍는 시점이 1월 말입니다. 1월 말이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일이 되겠지만은 정시 합격자 발표가 계속 이제 되는 그런 주간이야.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입시를 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떨리는 그런 한 주 또는 한 달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원서 접수를 하고 한 달 동안 기다리면서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조마조마할 거고 여러분들은 지금 입시를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큰 체감이 없겠지만은 여러분들 선배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쫄릴 겁니다. 여러분들도 곧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오리라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입시 금방 가니까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힘들더라도 조금 더 자신을 쪼여서 더 쪼여야 돼 사실 지금은. 내가 수험생활 중에 후회했던 건 뭐냐면은 쌤은 뒤로 갈수록 약간 처졌던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쪼여매지를 못해서 진짜 마지막에는 거의 정신 반 나간 상태로 공부를 했어요. 진짜 로봇처럼 막판에 어떻게 됐냐면은 딱 아침에 나는 우리가 쌤은 학교 등교 8시까지였거든요. 나는 무조건 7시 20분에 기숙사에서 쌤 기숙사 생활 했으니까 나간다는 생각으로 7시 반에는 내가 무조건 자리에 앉아서 책을 펴고 공부를 한다라는 생각이었어. 그리고 앉자마자 내가 항상 했던 거는 비문학 지문을 풀고 비문학 기본 3세트 항상 우리 그 세트 알잖아. 독서론, 뭐 인문사회, 뭐 가나지문 이제 그다음 사회, 그다음에 과학기술 이렇게 지문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씩 맨날 이제 풀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바로 EBS 문학 꺼내가지고 막 연계 살펴보고 문학도 감 잃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9시 한 40분까지 그렇게 하거든 나는. 왜냐면 사실 여러분들 알겠지만 2학기가 되면은 여러분들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일 거야. 9월 말에 시험을 치고 나면 진짜 그 뒤에는 무조건 풀자습이에요. 수업을 하신 선생님들 거의 없어요. 수업을 한다 해도 조금만 해놓고 다 자습 시간을 주실 거야. 그 시간에 너네는 정말 잘 활용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물론 이거는 그때 돼서 할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나는 이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시간, 아마 여러분들 지금 항상 생기부 고칠 거예요. 2학년 생기부 고칠 텐데, 지금 잘 해놓고, 내년에 이제 수시로 가셔도 좋고, 정시로 가셔도 좋지만은, 항상 그 열심히 하는 자세. 그리고 난 정시 파이터야라고 해서 수시를 놓치는 말한 얘기 나오고 싶어요. 올해 대체적으로 전반적인 입시 결과를 보면은 다들 그래요. 수시를, 그러니까 성적이 낮아도 수시를 같이 들고 가는 친구가 정시 성적이 더 잘 나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약간 첫 시간부터 7주차 첫 시간부터 되게 쓴소리 좀 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복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차 때는요. 지난 주차 때 되게 길게 수업을 했습니다. 맞지? 조마조마합니다. 떨려요. 자, 지난주 우리 되게 많은 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체화를 시켜야 되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뭔 얘기를 했냐면은 그 얘기했어. 우리 각국사 하면서 뒷부분에 각국사에 우리 아프리카사 여기는 쌤이 이집트만 있습니다. 맞지? 근데 이집트는 내가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왜냐 하면은 이게 관계사에서 사료로 출제하기 되게 좋아요. 이집트 그래서 실제로 출제된 게 뭐가 있냐면 기출 중에서 이 이집트랑 오스만 제국이랑 이집트를 두고 오스만 제국과 러시아와 영국 이렇게 세 개의 나라를 엮을 수 있는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프리카사에서 딴 건 다 몰라도 뭐 리비아, 알제리 어차피 다 독립운동하면서 할 거야. 이집트만큼은 꼭 잘 정리해놔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동남아시아사 얘기를 좀 다시 할까 싶어요. 선생님 동남아시아사 굳이 알아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사실은 나는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이건 몰라도 돼. 선생님들 수업하셨잖아요. 나는 혹시나 싶어서 한 거고 동남아시아사를 무조건 알아야 됩니까? 라고 본다면 몰라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 다만 벗이 항상 존재하지. 베트남사 정도는 기억해두자라는 거. 베트남사는 중국사랑 하면서도 엮어낼 수 있고 쌤이 이번에 이거를 왜 어떻게 느꼈냐 하면은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기출 중에 이게 올해 수능 작년이가 2, 3수능 문제였을 거야. 2, 3수능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 하면은 자, 문제는 인도사 문제입니다. 문제는 인도사 문제인데 맞아. 수능 문제 맞을까요? 우리 같이 풀었던 문제예요. 인도사 문제인데 윗부분에 나오니까 뭐가 나오냐 하면은 동진이라고 하는 나라의 구법승이었던 법현이라는 인물을 줬어요. 실제로 법현이라는 인물은 여러분들 동아시아 사는 친구들이라면 알 겁니다. 법현의 불국기라는 책 있지. 근데 법현이라는 인물을 줬는데 앞에 나라가 어떤 나라야? 동진이라는 나라야. 선생님, 동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왔는데 혹시 우리가 아는 그 동진입니까? 송제, 양진 그 이전에 그 동진입니까? 그래놓고 묻는 거는 수도 파탈리푸트라 했어요. 그러면 동진이라는 나라가 있던 때에 수도가 파탈리푸트라가 되려면 인도에서는 국타왕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사랑 인도사가 엮여 나왔지. 그것처럼 얘를 갖다가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약간 벗어났지 몰라도 근현대사 관련해서 엮어낸다면은 충분히 베트남사가 가치가 있는 부분이기는 해. 그래서 베트남사 정도는 동그라미까지는 아니지만 세모 정도로 기억은 해두자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보로부두르 건축 관련해가지고 보로부두르 건축과 앙코르와트 이 두 개는 여전히 수능 특강 연계 교재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난 시간에 테마사 그 서아시아사 교환 정리 못했잖아. 그래서 그거를 한번 다시 볼 건데요. 그 교환 정리는 좀 이따 같이 할 건데 저걸 잠깐 다시 보자라는 거야. 그 몇 페이지냐면요. 자, 인도사 파트였던 거 그게 인도사 파트에 있나? 여러분들 인도사 교환에 있나 보다. 맞다. 인도사 교환에 있어요. 그거 잠깐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자, 나도 같이 꺼내겠습니다. 테마 3, 각국사 8페이지 다시 봅니다. 8페이지에 인도 문화의 동남아시아 전파라고 해서 보로부두르 건축이랑 그 다음에 앙코르와트 내가 뭐 캄보디아가 크메르족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뭐 첸나 방조 막 이거 다 뭐라는데 얘기했었어 지난주에 분명히. 근데 보로부두르 건축이랑 앙코르와트는 기억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수능 특강에 나와 있으니까요. 수능 특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제 나중에 덕기를 하게 되면은 그걸 할 거야. 4종 교과서에 있는 모든 교과서 그러니까 문장들을 분석을 할 거예요. 선생님 뭐 교과서 문장까지 봅니까? 라고 하는데 어디서 나올지 몰라 진짜. 내가 얘기하잖아. 동아시아사든 세계사든 교과서에 한 줄이라도 적혀있으면 그거는 문제로 구현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 여러분들 풀기 쉽게끔 만들긴 하지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기억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서아시아사 복습 들어갈 거야. 자, 서아시아사. 자, 서아시아사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막 1시간 반짜리 수업 막 2개 해가지고 막 지난주 저 그냥 4시간 수업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서아시아사 복습 얼마나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배운 나라 생각합니다. 서아시아사의 첫 번째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는 뭐였다? 첫 번째, 수도 니네베라고 하는 곳에서 왕립도서관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다라는 거 기억하면 된다 했었습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왜 무너졌는데? 라고 묻는다면은 그렇지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강압적인 통치를 통해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다 쪼개졌다가 그 쪼개진 서아시아 세계를 다시 통일한 나라가 있었어. 어떤 나라야?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서 여러분들 외워야 될 거 하나 있었습니다. 기억하는지 모르겠어. 외워야 될 게 자 이거였지. 키다리 아저씨는 크세르크세스. 자, 키루스 2세, 다리우스 1세, 그리고 뒤에 나중에 뭐 이소스 점수대 가면 다리우스 3세도 있다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럼 아케메네스 왕조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첫 번째, 다리우스 1세라는 왕이었어. 자, 다리우스 1세 때는 전성기였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전성기인데 선생님 그 뭐가 중요한데요? 그렇지. 우리 들어봤잖아. 왕의 눈, 왕의 귀, 왕의 길. 3가지 기억해야 된다 얘기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다리우스 1세에서도 중요하다고 싶은 것들은 사실 뭐 얘네만 알아도 충분하긴 한데요. 다리우스 1세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죠, 사실은. 잠깐 이소스가 아니고. 자, 얘네가 어떻게 해서 무너지게 됐는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돼. 왜냐하면은 얘네가 무너지게 된 계기가 잠깐만 빠졌네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오늘 이제 배울 겁니다. 그리스가 이긴단 말이야. 페르시아가 졌어요. 페르시아 지면서 한풀 꺾이고요. 자, 이거는 서양사 가서 할 건데, 자, 그리고 나서 다리우스 3세가 되면요. 자,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 게, 알렉산드로스지. 자, 알렉산드로스가 침략을 해옵니다. 근데 이 알렉산드로스가 침입을 해오면서 결국은 이제 무슨 전투냐면은 기원전 333년에 이소스 전투라고 하는 전투가 있습니다. 역시 오늘 배울 거야. 여기서 알렉산드로스가 이겨. 자, 맞지? 그러면서 다리우스 3세가 지면서 아예 확 무너지는데 이때 동맹 이름이 사료에 한 번 출제된 적이 있어서 이때의 동맹 이름을 어머나? 네, 이때 동맹 이름을 코린토스 동맹이라고 합니다. 코린토스 동맹. 자, 그래서 아키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무너졌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나라가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라고 했고, 자, 파르티아에서 핵심 키워드는 자, 동그라미 1번 이란 계통이다 라는 거. 지금 계속 평가만 기출 보면 알겠지만은 계속 출제되고 있어. 뭐 이란 계통의 사산족, 이란 계통의 쿠시안족, 파르티아도 이란 계통의 민족이었다는 거 생각하면 되겠고, 두 번째, 이들은 중개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 세 번째, 누구한테 멸망당했는데? 사산족 페르시아한테. 자, 다음 사산왕조 페르시아 가겠습니다. 자, 사산왕조 페르시아 뭐 왕 다 외울 필요 있습니까? 다만 힌트 정도로 쓸 수 있는 거는 아르다시르라고 하는 이름, 아르다시르 1세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힌트로 쓸 수는 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이들에서도 알아야 될 건 마찬가지. 얘네도 이란 계통이다. 두 번째, 이들도 마찬가지로 중개무역을 했다라는 거. 세 번째, 조로아스터교라는 키워드도 있습니다. 조로아스터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슬람교 막 다 배웠는데요. 이슬람교에 대해서 뭐 출제되거나 한 거 없습니다. 거의 나온다 해도 낼 수 있는 거 극히 제한적이야. 알겠지? 자, 그럼 선생님 그 다음에 나올 게 뭔데요? 그렇지, 바로 정통 칼리프 시대겠지. 자, 아까 우리 그 3번에 조로아스터교까지 썼는데 4번에 이거 하나만 추가할게요. 자, 동그라미 4번에 이슬람 세력에 의해 멸망했다. 혹시 이걸 또 여러분들 적는 친구들이 있어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자,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누구한테 멸망하냐? 바로 그러면은 그렇지, 우리가 지금 또 설명할 정통 칼리프 시대 때 이게 이슬람 세력이잖아. 얘네한테 멸망했다라는 거고. 자, 이 정통 칼리프 시대 이후에는 어떤 왕조가 들어섭니까? 우마이야 왕조가 들어섭니다. 근데 이 우마이야 왕조가 어떻게 들어섭니까? 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슬람 세력과 사이에 내분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시아파와 수니파로 나뉘게 된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수니파. 그래서 이 우마이야 왕조랑 수니파는 이제 결탁하게 됩니다. 자, 우마이야 왕조의 특징은 동그라미 1번. 얘네는 수도가 어디다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자, 우마이야 왕조의 핵심 포인트는 첫 번째, 이베리아 반도까지 확장했다. 사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시리아 총독이었던 무아위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때부터 해서 칼리프직을 세습했다라는 포인트는 출제 여러 번 된 적이 있죠. 사료로서 많이 출제가 되고요. 자, 우마이야 왕조에서 세 번째는 마왈리라고 하는 ITP스랑 교도들, 마왈리에 대한 차별도 있고요. 요 정도만 사실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번째, 우마이야 왕조에서 자주 출제된다라고. 요 정도면 사실 끝이긴 한데 네 번째가 더 생각을 해보자면은 아바스 왕조에서 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맞물려서 출제되는 게, 그럼 이 아바스 왕조는 어떻게 성립되었는데 라는 게 출제가 되겠지. 그래서 아바스 왕조로 가보면은, 자, 아바스 왕조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시아파 이슬람교 지원받았다. 자, 두 번째는 아바스 가문인데 이들의 수도가 바그다드라고 하는 곳이었다. 세 번째는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를 했다. 네 번째는 몽골에 의해서 멸망했다.
다섯 번째는 셀주크 티르크에 대해서 묻습니다. 셀주크 티르크와 관련된 내용들 배웠지? 셀주크 티르크의 당시 투그릴베드라 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부하이 왕조를 쫓아내고 1055년에 바그다드를 입성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셀주크 티르크 나온 김에 같이 정리할게. 셀주크 티르크에서 낼 수 있는 선지는 뭐가 있냐? 바로 이겁니다.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과 관련해서 셀주크 티르크에서 낼 수 있는 선지가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우마이야 왕조가 무너지고 나서 한편으로 이제 후 우마이야 왕조나 파티마 왕조가 등장하게 되는데 후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는 코르도바라고 하는 곳이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이들을 마찬가지로 칼리프 선언을 했다. 그래서 당시 이슬람 세계에는 칼리프가 세 세력으로 쪼개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했었고, 자, 수도가 코르도바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파티마 왕조 같은 경우는 이집트에 있었다. 카이로. 자, 그 다음에 생각하면 셀주크 티르크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우린 그대로 티무르 왕조와 사파비 왕조를 배웠습니다. 맞지? 자, 티무르 왕조의 수도가 어딘지 기억하? 사마르칸트.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사파비 왕조의 수도는, 우리 딴 거 다 좋은데 이스파한으로 천도했다는 선지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 했었습니다. 한편 오스만 제국으로 갑니다. 자, 오스만 제국으로 가면 되게 중요한 게 있다 했었습니다. 오스만. 자, 오스만 제국은 첫 번째 1번 앙카라 전투 에서 관건은 이겼니 졌니? 졌죠. 누구한테 졌는데요? 티무르 왕조 졌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앙카라 전투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갑니다. 자, 오스만 제국에서는 인물 3명 정도 기억해야 된다 했습니다. 메흐메트 또는 메메트라고 합니다. 나는 메흐메트라고 많이 쓰는데 메흐메트 2세, 셀림 1세, 술레이만 1세 각각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왔는가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천도했다라면 이 사람이 될 거고요.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를 정복했다라는 포인트 쓴다면 이 사람이 될 거고요. 유럽의 연합함대를 격파했다. 프레베자 전투라고 해전이라 했습니다. 그럼 술레이만 1세가 될 거고요. 빈포위 여기 들어갈 거고요. 헝가리 정복 여기 들어갈 거고요. 지금 그런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해서 동지 중에 재해권에 장악했다는 포인트가 나온다면 역시 여기로 가겠죠. 일단 사실은 가장 많이 출제된 거는 이 메흐메트 2세랑 술레이만 1세다라는 것도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가 될 거고, 다만 셀림 1세가 나올 때가 됐는데 왜 안 나오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세 번째 중요한 거는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 개혁을 우리는 탄지마트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개혁의 내용이 중요하다? 그건 아닌 거야. 이 개혁을 통해서 얘네가 뭘 하고자 했는지 그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맞지? 네 번째는 청년 티르크당 입헌혁명입니다. 자, 이거 배경, 그렇지, 러시아 티르크 전쟁도 있었고, 그런 것들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요사에 우리 얘기했던 거 크림 전쟁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크림 전쟁에서 오스만이 이겼는데 오스만이 왜 이겼냐라고 물어봤더니 당시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러시아가 커지는 걸 두려워했던 나라들이 있었다 얘기를 했었어. 그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오스만은 지원을 해줬어야 됐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크림 전쟁에서 그들의 지원을 받은 얘네가 이겼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쌤이 이집트랑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19세기에 유럽과 서아시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하냐 하면은 원래 이집트 땅은 이 오스만 제국이 차지하고 있었을 때였고 여기다가 이제 속주로서 이제 총독을 파견해서 관리하는 정도로서 우리가 운영을 했었는데 이 이집트에다 이제 우리 아는 그렇죠 그 내용들 그리스가 독립하려고 했고 요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얘한테 지원을 해줬고 얘가 그거를 잘 막아내줬고 그래서 이집트라는 지역을 이 무함마드 알리라는 사람한테 자치권도 인정을 해주고 그러면서 그랬던 내용들. 그러면서 이집트 하면서 이제 수에즈나 얘기도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 관련해서 여섯 번째 가보자면은 결론 어떻게 망했는데라는 거지. 1차 대전. 1차 대전 결과 사실 망했고 그래서 등장한 게 터키 공화국 무스타파 케말이라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이란으로 가면 그 이제 사이에 아랍의 민족운동과 이란의 민족운동이 있었지. 이란의 민족운동 하면은 뭐 이펀혁명이라든지 담배 이권 수운동, 안 아프가니. 자, 그 다음에 거기 1890입니다. 그리고 넘어서 생각해보면은 아랍의 민족운동에서는 와하브 운동이라는 게 있었다 얘기했었습니다. 이후에 중동전쟁 어떻게 일어났는데 그 사이에 뭐 사실은 뭐 이제 후세인 밍만 협정이라든지 벨푸어 선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통한 종교 갈등이 이제 유발이 되면서 이렇게 이어졌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됐니?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설명했고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아프리카사나 그런 건 우리 안 한다고. 아프리카사는 했잖아. 동남아시아사는 따로 할 필요는 복습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요. 그래서 설명만 한 거고, 자, 우리는 이제 서아시아사 교환 정리하고 문제 풀고 서양사 개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진 거 없이 그래도 설명은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그 오스만 제국 그 근대 헌법 미다트 파샤라는 사람이었다 얘기했었고요. 참고로 필리핀 얘기를 하자면은 필리핀에 호세 리살이라는 사람이 있고 아기날도라는 사람이 있다. 근데 둘 다 독립운동 하려고 했다라는 거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미국의 지배가 미국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원래는 이곳이 에스파니아 지배를 받던 곳인데 어쩌다 미국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아기날도라고 하는 사람과의 관련성 미국과 그다음에 호세 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독립운동을 했는지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나오면은 이게 필리핀이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거기까지만 출제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거기서 더 깊게 출제하면 그거는 교육과정 오류죠. 사실은 교육과정 위배되는 거죠. 오류라기보다는 교육과정이 위배되는 내용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갑자기 막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 설명했고요. 자, 그러면은 쌤이 그 46번 아프리카사에서 리비아, 알제리아,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민족운동은 제국주의 파트를 하면서 정리하러 오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서양사 개관이 있는데 하기 전에 서아시아사로 간다. 자, 1페이지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자, 아시리아에 대해 정리해봅시다 라고 나와있는데 그 전에 오른쪽 왼쪽 봅니다. 고대 서아시아 세계 변천 그거 한번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아시리아 아케미네스 왕조 페르시아라고 해서 지도 두 가지 있습니다. 이 지도 통해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거는 자, 잠깐만 됐다. 잠깐만 자, 서아시아사에서 지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잠깐 우리 문제 파트로 넘어간다. 평가원 기출 파트로 몇 페이지로 갈 거냐면은 11페이지 11페이지에 2번 문제 보세요. 작년 236평 문제입니다. 236평 문제인데 한번 봐봐. 거기 보면 가나 돼 있지. 지도 문제죠. 자, 그리고 뒤에 넘어가서 9평 우리 문제 기준으로 5번 문제 보세요. 사료로 돼 있지만 결국은 지도형 문제야. 내가 인도사에서 이게 킬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지도형 문제다라는 거야. 이것도 사료지만은 지도라는 거였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서아시아사는 특히 이 지도나 방위적인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나라를 기준으로 어느 나라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이제 다 아셔야 된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은 다시 우리 자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로 돌아가서 보면은 자, 저 그냥 아시리아부터 간다. 아니, 지도 본다니까. 참. 미안해요. 자, 그러면은 봅니다. 아시리아가 이만큼, 멤피스, 바빌론, 니네베 중요시 봐야 되겠지, 니네베, 미안해요. 자, 아키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페르세포리스 잘 보면 됩니다. 알겠지? 다만 수사에서 사르디스까지 무슨 길? 왕의 길 보시고요. 자, 오른쪽에 파르티아랑 사산조 페르시아입니다. 자, 파르티아의 최대 영역이라고 돼 있지만 결국 사산조 페르시아는 포함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요. 자, 사산조 페르시아가 있을 때 중요한 거 오른 왼쪽에 비잔티움 제국이 있다는 거는 되게 중요한 포먼트 되겠습니다. 사산조 페르시아는 거기 밑에 한번 적어놓으래요. 226년에서 651년까지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선생님, 근데 왼쪽에 비잔티움 제국이 나왔는데요. 비잔티움 제국 언제부터입니까? 공식적으로 우리 한번 얘기하자면은 동서로마가 분리됐던 395년을 기준으로 보긴 합니다. 395년부터 1453년이야. 그럼 이 둘이 겹칠 수 있는 시기는
4세기 말부터 7세기 중반인 거야. 비잔티움과 사선조 페르시아가 성립이 되려면은. 근데 여기에 오른쪽에 만약에 구타 왕조까지 꼈다라고 한다면은 6세기 중반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작년도의 킬러 포인트였던 거야. 작년 6,9평에 이게 나왔을 때 나는 어떤 생각했냐면은 그럼 수능이 이거 나오겠다 라고 생각했었어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기출 봅시다. 기출 보세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자,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여러분들 잘 봐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도 꼭 잘 봐놓으세요. 난 진짜 간곡히 얘기한다. 지도를 잘 봐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이제 내용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아시리아입니다. 자, 1번. 철제무기와 기마병을 앞서 아시아 상하부분 통일했어. 오케이, 알겠어. 2번. 도로정비했고 정복지에 총독을 파견합니다. 총독. 그래서 우리 사실 조선 총독부라고 하는 개념들이 총독이 되게 나쁜 거다라고 인식을 하는데요. 총독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지금 일본은 왜 나쁜 거예요? 일본은 식민지 뺐으니까 나쁜 거죠. 총독. 자, 수도 어디? 니네베. 자, 왕립도서관 건립했습니다. 피지의 민족을 어떻게 강압적으로 통치를 했다. 그래서 결국 이 나라 망했다라는 얘기 했었고요. 자, 아케메네스 왕조입니다. 기다려주실 이름은 크세르크세스. 첫 번째 제국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은 키루스 2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밑에 보니까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 다리우스 1세입니다. 자, 지방의 총독과 감찰관, 줄여서 감관이다 부르기도 합니다. 자, 거기 보면은 왕의 눈, 그 다음에 왕의 귀. 어머, 얘 왜 이리 여기까지 나와? 왕의 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도로로서는요, 왕의 귀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자, 거기에 왕궁 유적이라고 하나 적어 놓으세요. 페르세폴리스, 거기에 페르세폴리스. 그러면은 이들의 행정수도는 수사라는 곳이었습니다. 참고로 왕에게로 어디서까지? 수사에서 사르디스까지. 자,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관용 정책을 펼쳤다라는 얘기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종교로서는 조로아스터교를 신봉했다. 조로아스터교. 자, 그 다음 문화가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리우스 1세의 페르세폴리스다. 페르세폴리스. 그래서 보면 이 디트리 있죠. 이집트지. 다양한 문화를 반영했다. 자, 어떤 전쟁? 페르시아 전쟁에서 졌습니다. 누가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거기 지고 나서 지방 총독의 반란이 있었고 누구의 침공? 알렉산드로스. 알렉산드로스 침공으로 멸망했다. 기원전 4세기다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 파르티아 갑니다.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분열된 이후에 어떤 계통? 이란 계통의 민족이 건국했다. 거기다 별표 무진장해주세요. 별표. 이란 계통이라는 게 가장 키포인트인 거야. 자, 로마와 인도, 중국을 연결한 동서무역으로 장악했고요. 어떤 무역? 중개무역으로 변경했다. 중개무역으로. 자, 그 다음에 쇠퇴는 누구? 로마와의 대립으로 쇠퇴하기 시작했고요. 결국은 사사남조 페르시아에 멸망합니다. 자, 사사남조 페르시아 갑니다. 아름다운 샤프르는 호수로 물 뿌려야 이렇게 써놨긴 한데 써하긴 하지만은 지워도 됩니다. 별 필요 없습니다. 자, 아키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부분을 내걸고 어쨌든 페르시아입니다. 얘네도. 자, 어느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것도 요즘은 책이 잘 나와. 왜냐, 각 국사가 되게 중요해졌어. 그러다 보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어디까지, 인더스강까지 이런 거 되게 요즘은 잘 나오더라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더스강 여기는 대제국 건설했다. 자, 동서교통의 충지를 장악하여 중개무역으로 번영하더라라는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종교? 조로아스터교를 국교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마니교라고 하는 종교가 등장하는데 이 마니교가 탄압을 받았다는 거 얘기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금속 세공품 얘기했습니다. 쇠퇴갑니다. 자, 비잔티움 제국과 계속된 전쟁이 있었고요. 그 결과 사실상 어떻게 이슬람 세력 정통 칼리프 얘네들 멸망했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거기 비잔티움이라고 하는데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23학년도 9월 정답률 29%.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그 줄, 쇠퇴의 땅 있는 그 줄 있죠. 그 키워드.
그게 정답률 29%짜리 문제였어요. 9월 평가원 17번 문제였나 그랬거든요. 되게 포인트 셌던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넘어와서 2번 갑니다. 이슬람 세계 형성과 발전. 카바 신전 나와 있고요. 자, 바위의 돔 사원 있죠. 거기에 691년이라고 적어주세요. 우마이야 왕조 때입니다. 자, 오른쪽 이슬람 제국의 발전 보면은 왼쪽에는 투르프아티, 나 우마이야 왕조 600 먹었다. 우마이야 왕조에서 투르프아티의 전투에 패배했다는 거. 당시에 프랑크 왕국을 싸웠는데, 프랑크 왕국의 카롤루스 마르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겼다는 얘기 있고요. 서부트 왕국 멸망했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오른쪽으로는 당과 탈라스 전투 승리했다. 아바스 왕조 때. 사산주 브레시아에 격파했다면 640년대 있고, 헤지라 622년, 이슬람 원년이다 얘기했었습니다. 자, 셀주크 티르크에 있을 때 왼쪽에 비잔티움이 있더라. 앙카라 어디에 위치하냐. 그리고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여전히 비잔티움의 손에 있다는 것 정도도 중요하게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Q1 갑니다. 자, 이슬람교 성립 이전의 아라비아 사회 같은 경우, 자, 6세 이전 오아시스 농업했다 했는데 6세 이후 봅니다. 자, 사산조 페르시아랑 비잔티움 제국과 갈등이 고조되더라라는 얘기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홍해아라비아를 지나는 교육로 활성화됐고요. 그래서 어디 중요한 두 도시제 메카와 메디나가 되게 번영하더라라는 얘기했습니다. 자, 특히 메카의 상인이었던 누가 무함마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종교를 이제 또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알라의 계시를 받았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 그래서 우상숭배 배격하고 뭐 인간 모두 평등하다 얘기했었습니다. 하지만은 메카의 보수적인 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박해를 하고요. 그래서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어디로? 메디나로 옮깁니다. 그거 우리가 뭐라 부르는데, 그렇지. 헤지라라고 부르지. 헤지라. 자,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옮겨가서 어디서? 그렇지. 옮겨간 곳이 어딘데? 메디나죠? 메디나에서 교세를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메카를 탈환하죠. 그게 630년이다. 라고 얘기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이슬람 제국의 발전과 변천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정통 칼리프 시대입니다. 자, 정통 칼리프 시대 때 보면요. 무하마드 사후 이슬람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칼리프가 원래는 선출직이었다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집트를 정복하고 사산왕조 페르시아를 갖다가 멸망시켰다라는 거. 이후 중앙아시아까지 확대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왕조는 우마이야 왕조입니다. 자, 우마이야 왕조는요, 제4대 칼리프가 알리가 죽고 나서 피살당하고, 누가? 무아위야라고 하는 자가 칼리프가 되었는데, 이 사람 이후에 이제 세습지로 넘어가게 된 거지. 이때부터 우마이야 가문이 세습을 했고요. 그래서 시아파와 수니파의 대립이 시작됩니다. 자, 이 나라는요, 이 왕조는요,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다마스쿠스라는 곳에 도읍을 두었고요. 자, 특히 인더스강 유역에 내가 뭐라 적었네, 거기. 뭔 인더스강이야? 미쳤나 보네, 나도? I'm sorry, 맞아요. 인더스강이요, 맞아요. 생각해보네. 내가 글을 잘못 읽었어. 인더스강 유역의로 봤거든요. 유역에서제. 인더스강부터 북아프리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베리아 반도. 거기에 벨트 좀 달아놓고요. 이베리아 반도까지 확정했다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무슨 전투? 투르푸아티의 전투에서 누구한테? 프랑크 왕국에 멸망하더라. 아니, 멸망이란 게 아니라 졌더라 라는 거예요. 얘는 뭐 한 번 나도 왜 이렇게 많이 나와? 프랑크 왕국. 자, 아랍인 우대했고 비아랍인 차별했다. 자, 다음 아바스 왕조. 그래서 이 아바스 왕조에서는 이 비아랍인들과 시아파가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갑니다. 자, 아바스 가문이 우마이야 왕조 불만을 가졌고요. 비아랍인과 시아파 이렇게 합쳐가지고 나라를 세웁니다. 왕조를. 자, 뭐 통치는 뭐 어째 능력에 따라 등용한다라는 거고, 당나라와 특히 탈라스 전투에서 누가 이 아바스 왕조가 승리하더라 얘기했었습니다. 지방 세력이 성장하고 이민족이 침입하면서 누구? 셀주크 티르크라고 하는 이 나라가 정치적인 실권에다가 정치 실권인 무슨 칭호? 술탄이라고 하는 칭호. 이슬람에서는 술탄이라는 칭호 칼리프 다음으로 되게 중요하게 있었습니다. 이 술탄이라는 칭호를 부여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결국 몽골의 침략에 의해 멸망하더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왕조가 후우마이야 왕조들. 후우마이야. 자, 후우마이야 왕조는 우마이야 왕조의 일족이 어디? 이베리아 반도에 이제 건국을 했는데 수도가 어디였다? 그렇지, 오른쪽에 수도는 코르도바라고 하는 곳이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는 10세기 전반, 욕 같네요. 칼리프 선언이란 걸 하더라. 칼리프 선언. 자, 다음 파티마 왕조입니다. 북아프리카. 이집트였고요. 네, 수도는 카이로였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바스 왕조의 권위를 부정하고 칼리프라는 칭을 썼다. 이게 즉 칼리프 선언인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칼리프.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나라, 그 다음에 나온 나라라기보다는 이제 그거 관련 있는 셀주크 티르크 가겠습니다. 아, 이게 더 이상 못 쓰겠다. 딴 거 없을까? 셀주크 티르크 갑니다. 자, 노란색 한번 써볼게요. 셀주크 티르크. 자, 중앙아시아 사시로 이동했다. 이슬람 세계 용병으로 활동했다. 그래서 얘네가 관건은 이슬람교로 개종을 했다라는 거죠. 이슬람교로 개종했다. 그래서 1055년에 바그다드에 입성해서 부하의 왕조 쫓아냈고요. 그래서 아바스 왕조로부터 어떤 칭호를 받습니까? 술탄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더라라는 거야. 됐니? 자,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뭐 지중해에서 어디까지 이르더라라는 거고, 결론 예루살렘 동그라미입니다. 예루살렘과 소아시아 지역까지 확대했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해서 십자군대, 특히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을 계기로 해서 십자군대를 일어나더라. 그래서 어떤 제국, 비잔티움 제국 압박하고요. 나중에 그래서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클레르몬 공의라는 거 여러 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지 회복을 위한 호소를 하면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던 거야. 알겠지? 그러면서 여기 나오지?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더라. 십자군 전쟁. 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 장기는 지속됐다라는 거. 자, 이슬람 경제사회 문화입니다. 첫 번째 뭐 딴 거 다 필요 한번 읽어보시고 상업이 중요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무슨 무역? 바닷길 교역. 바닷길. 그래서 거기 보면은 여기 수능 특강이 있어서 그냥 쌤은 적어놨어요. 바우선이라고 하는 배를 이용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들은 쿠란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일상생활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뭐 오행이라는 거 있고, 돼지고기 먹지 마라 그러죠. 이거 여러분들 통합사회 때부터 계속 있고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이들은 지즈야를 거둡니다. 지즈야를 거두는 대신에 종교적 관용을 펼치는데, 단 인도 무구의 제국의 아우랑제브 황제 같은 경우는 지지야도 거두면서 동시에 이슬람 제일주의로서 종교적으로 억압을 했다라는 포인트를 기억하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 아크바르는 관용 정책이었죠. 자, 거기 문화 봅니다. 뭐가 되게 많습니다. 정리 하나 해볼게요. 쿠란이라는 자신들의 경전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법학이나 신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 더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의 저술을 갖다 번역을 하면서 학문이 발전하게 되고요. 문학적으로 대표적으로 지역의 여러 설화를 모아놓은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으로는 모스크 건축이 있습니다. 돔과 첨탑이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무늬? 아라베스크 무늬. 나중에 중세 서유럽 문화에 가면 로마네스크 양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랑 헷갈리지 마세요. 자, 다음 갑니다. 거기 오나성대 있죠. 오나전 지뢰짱도 아니고 완성입니다. 자, 거기 봅니다. 아라비아 숫자. 아라비아. 자, 그 다음에 의학의 이븐 시나라고 하는 사람의 책 의학 전범. 참고로 이븐 할두는 역사 서설입니다. 알겠지? 의의 보면 유럽에 어디 영향을 주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르네상스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 르네상스. 자, 넘어갑니다. 뭐 내용이 되게 많아요. 2페이지만 더 하고 이제 뒤 단어도 있어요, 여러분. 네. 야, 이거 언제 다 하냐? 자, 3번 지도입니다. 블루 모스크만 보시고 오른쪽 티무르 왕조 이 정도였다라는 거. 밑에는 델리 술탄이 있다라는 거. 자, 오른쪽 갑니다. 사파비 왕조 나와 있습니다. 사파비 왕조랑 티무르 왕조가 각각 어느 정도의 영역인지 알면은 좋아서 오른쪽에 비교하는 거 넣어놨고요. 자, 왼쪽 사파비 왕조 하면서 동시에 오스만 제국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사파비 왕조가 존재하던 1501에서 1736년, 16에서 18세기 때 오스만 어떤가라는 거. 자, 밑에 오스만 제국의 영역에서 한 번 더 같은 지도가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 오스만 제국의 세태라고 해가지고 보면은 영역을 이만큼 잃게 되더라라는 거.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라든지 루마니아, 보스니아, 세르비아, 그리스, 이탈리아. 그럼 이때가 19세기쯤이구나라는 걸 판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오른쪽 가면 이게 예니체리를 나타내는 사진입니다. 자, 밑에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는 티르크 계통의 오스만 베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술탄이라는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자, 발전해보면 첫 번째, 메흐메트 2세는요, 좀 지고 갈까요? 자, 메흐메트 2세는요, 어느 제국을 멸망시킵니까? 그렇지.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키지. 자,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키고, 어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장악하게 됩니다. 맞지? 자, 다음 셀림 1세 같은 경우는요,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를 정복함으로써 메카와 이후에 메카와 잠깐만 야 와이란 오늘따라 분비들 다 안 맞네요. 메카와 메디나에 포커스 선생님 잠깐만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자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맘루크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를 정복했는데 왜 메카와 메디나가 연결되는 거예요? 라고 묻는다면은 자 메카와 메디나의 당시에 이슬람이나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가 정복을 하고 있었어. 그 자리를 맘루크 왕조가 갖고 있었는데 그 왕조를 정복함으로써 메카와 메디나에 대한 정통성, 이슬람에 대한 정통성을 오스만 제국에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건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계속 갈게요. 누구? 술레이만 1세. 자, 술레이만 1세는요, 동유럽 진출합니다. 헝가리 정복하고요. 지금 오스트리아 수도잖아요. 빈이라고 하는 곳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치. 하지만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나가게 되고요. 밑에 유럽의 연합왕도 격퇴 있다. 1538년 프레베자해전. 지금 하면 되겠다. 이건 서양사람 할게요. 자, 통치합니다. 첫 번째, 일종의 군사대폭만 들어가면 티마르제. 이름만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뭔 내용인지까지 굳이 알 필요는 없고, 사실은. 그래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제도? 데브시르메 제도를 통해서 예니체리와 관료들을 육성했는데 특히 예니체리는 뭔지 설명했고요. 데브시르메 제도를 설명했습니다. 예니체리 같은 경우 뭐였어요? 국왕 그냥 상비군이야. 국왕 왕직 속의 상비군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데브시르메 제도 같은 경우는 뭐였지? 이걸 통해 가지고 야보고 자보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정복지의 크리스트교 청소년들, 교도들이나 청소년들 갖다가 개종 막 시키는 정신교육, 사상교육 이런 거죠. 지금 시켜가지고 이슬람교를 바꿔서 이제 관료라든지 국왕의 상비군으로서 주게끔 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 넘어갑니다. 사회 봅니다. 종교적으로 관용책을 펼쳤다라는 건데 마찬가지로 뭐를 내면은 지즈야를 내면은 되더라라는 얘기였습니다. 종교 공동체인 밀레트라고 하는 것도 운영했다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화 갑니다. 무슨 사원? 술탄 아흐메드 사원. 블루모스크라고 합니다. 술탄 아흐메드 사원. 자, 그 다음 티무르 왕조 가겠습니다. 티무르 왕조. 티무르가 몽골 제국의 번을 내세우며 건국했다라는 거고요. 중앙아시아, 서아시아에 이르렀다. 오스만 제국 압박했다. 거기다가 뭐라 적을 건데는 그렇지 1402년 앙카라 전투 적으시면 되겠고요. 티무르가 주권서 세력이 약간 수도 사마르칸트. 그리고 이 티무르가 죽고 나서부터 세력이 약화되고 그래서 결국은 우즈베크인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 전에 이제 막 우즈베크 동맹도 막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1400년대 그 15세기 때 막 싸우거든요. 네. 자, 다음 사파비 왕조 가겠습니다. 자, 사파비 왕조는요 이스마일 1세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시아파 이슬람교의 지원을 받았다라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이들이 나중에 이제 전성기 때 아바스 1세인데 아바스 1세 때 전성기인데 아바스 1세라고 하니까 아바스 왕조도 아바스로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어. 그건 아니다라는 거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얘네는요 샤라는 친구였습니다. 샤 왕 중에 왕이다. 샤 왕이라는 뜻이에요. 네, 갑니다. 자, 순위파 국가였던 오스만 제국과 당연히 대립을 하겠지. 왜 얘는 시아파니까 대립할 수밖에 없고요. 아바스 1세 때 수도를 어디로? 이스파한으로. 그리고 결국 얘네는 아프간족에 의해서 멸망하더라 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와하브 운동하면서 메카, 메디나에 대한 요로 이제 민족 운동. 당시 오스만의 힘이 또 떨어질 때거든요. 오스만의 힘이 떨어지면서 아랍에 대한 힘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와하브 운동 쫙 이렇게 나라 만들자라고 이어지는 건 거야. 자, 봅니다. 첫 번째 배경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개혁 뭡니까? 탄지마트. 거기 주도한 인물, 헌법, 근대 헌법 얘기해서 76년도 근대 헌법, 미드하트 파시아. 라는 사람이다라는 거고요. 자, 결국 러시아와의 전쟁, 러시아 트르크 전쟁, 76, 77년, 78, 어쨌든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게 다 무산되고 다시 전제 정치로 복귀되더라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안 되겠다. 청년 티르크당의 입헌혁명. 자, 요게 언제 나왔었냐면은, 잠깐만요. 오늘 서아시아사를 한번 찾아볼게요. 잠깐만. 서아시아사 주황색인데, 앞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문제가. 갑자기 뭐 이걸 찾겠다고 맞지? 통합형이었구나. 통합형 문제였어요. 가나해서 그 가는 저걸 주고 통합형 문제인데 표시해놨는데 내가 그 가는 이제 다른 사건이었고 나가 가가 데카브리스트 봉기였어요. 가가 데카브리스트의 봉기였고 나가 요거였는데 표기를 했는데 어디로 갔지? 통합형 여기 있네. 연두색으로 해놨구나. 9월 평가원이었어요. 작년 9월 평가원. 그게 이제 여기 나왔는데 압둘 하미드라는 표현이 나와. 압둘 하미드라는 왕이 탄압을 하더라. 그래서 청년 장교들이 무장봉기를 이렇게 해서 요 키워드로 갔던 거야. 요걸 한번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어쨌든 좀 이따 문제 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극단적 티르크 민족주의로 이어지더라. 극단적 티르크 민족주의. 자, 갑니다. 자, 다음 와하브 운동. 이들은 결국 후란으로 돌아가자 라는 거고요. 그래서 와하브 왕국을 건설하고 누구에 대해서 오스만 제국에 대해서 오스만 제국에 의해 멸망했다라는 거고, 이후에 1932년으로 가면은 사우디 아라비아 왕국으로 이어지더라. 지금의 아랍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란 같은 경우는요, 카자르 왕조가 망하고요, 사실은. 왜냐, 러시아, 영국이 들어오잖아, 그러면서. 그래서 영국이 담배 독점권을 확보하게 되고요. 그래서 나온 게, 거기 보면은, 아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담배 이권 수호 운동을 벌이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반환은 했습니다. 하지만은 영국의 세력이 더 커지게 됐던 거였고요. 그래서 결국 이들도 헌법을 제정하는데, 그게 뭐다? 바로 1906년에 입헌혁명이다라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아프리카의 민족운동. 이게 아프리카사긴 한데요. 자, 지금은 미리 채워놓을 거고, 제국주의 하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우리가 배웠습니다. 무함마드 알리. 얘네 이제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저체권을 얻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아라비 파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수에즈 운하에 대한 관리권을 영국이 가지게 되면서 이 사람이 뭘 얘기하냐, 이집트인을 위한 이집트를 건설하자, 이집트인을 위한 이집트 건설이라는 칭호, 그 용어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수단 같은 경우는 마흐디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당시 영국이 막 들어 침략하려고 하니까 이제 마흐디 운동이라고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미비아 같은 경우는 독일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래서 당시 헤레로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무장 봉기를 하게 됩니다. 자, 남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줄루 왕국이라고 하는 왕국이 있는데, 이 왕국에서 이 산들와나 전투를 벌입니다. 그 결과 이탈리아가 다시 돌아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의 아도와 전투. 그래서 사실 아프리카에서 이 에티오피아를 빼고 거의 대부분의, 에티오피아랑 라이베리아를 뺀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사실은 이제 식민 지배를 받게 되고, 두 나라는 나중에, 특히 에티오피아는 1936년에 가면 이제 이탈리아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36년, 38년 고즈음이에요. 어쨌든. 자, 그 다음에 터키의 민족운동합니다. 터키 공화국 만들어지고요. 여기 수장이 누군데요? 무스타파 케말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얘기한 건 뭔데요? 술탄제 없애자는 거야. 술탄제 없애자. 됐습니까? 자, 다음 넘어가서 용어들 되게 많습니다. 용어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사에서 사라디스를 연결하는 길이다. 자, 이 도로를 통해 왕의 명령이 지방까지 빠르게 전달되었다. 전시에는 군사 수송로 쓰였지, 평상시에는 상업 도로로 쓰여 교역 발달에 기여하였다.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 아는 거? 그렇지, 왕의 길이라고 하는 거지. 왕의 길. 두 번째 갑니다. 조로아스터가 창시한 종교로 이 세상의 선의 신인 아후라 마즈다와 악의 신의 아리만의 대립 공간으로 보았습니다. 최후의 심판, 천국과 지옥, 죽은 자의 부활 등의 교리는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에 영향을 주었다. 이건 무슨 종교? 조로아스터교입니다.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 어차피 우리 뭐 1시간은 아직 안 된 것 같으니까
잠깐 얘기하자면은 선생님 요즘 이제 더 글로리라는 글로리가 영광이라는 뜻이잖아, 맞지?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송혜교 나오고 네. 재밌더라고요. 이게 어쩌면 이게 선과 악을 얘기하려 사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떤 우리 사회의 문제죠. 사회 문제고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고 그 속에서 개인이 받는 그 뭐랄까 상처랄까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드라마를 새벽에 봤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선의 신과 악의 신에서 결국에도 뭐야 권선징악인 거거든. 그 드라마 그냥 김윤숙 작가의 메시지 담아도 권선징악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 권선징악까지 가기 위한 그 과정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중요했던 것 같고 계속 가겠습니다. 어쨌든 자, 어제 마니게가 창시한 종교다. 조라 속에 불교 그리스도 융합했다. 이단으로 불렸다. 탄압당했다. 마니교죠. 왜냐하면 너무 지금 우리가 막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막 이거 교황 보고 막 정리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좀 그럴 수가 있잖아요. 약간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드라마 같은 얘기도 하고 여러분들 드라마 못 보겠죠. 몰아보기로 보세요. 몰아보기로. 네, 반갑니다. 자, 무하마드를 있는 계승자라는 의미다. 이슬람 공동체 종교 지도자다. 정치 지배자로서 역할한다. 칼리프입니다. 술탄 아니다. 칼리프입니다. 자, 다음 갈게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함마드의 혈통 이은 사람이어야 된다. 알리의 후손만이 무조건 칼리파가 돼야 된다. 시아파고요. 아니다. 모두가 할 수 있다. 순위파입니다. 자, 다음 중국과 당 사이 중국과 당이야. 뭔 소리야? 자, 아바스 왕조와 당나라 사이에서 있었던 전투 탈라스 전투입니다. 탈라스 전투 넘어갑니다. 자, 칼리프의 동의를 받아서 실권을 위임받은 사람 그거를 술탄이라는 거예요. 이슬람교에서 최고 지도자는 우리가 부르는 거를 칼리프라 부르고 거기에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술탄이라 부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합니다. 성스러운 이주라는 뜻으로 메카에서 메디나로 무함마드 갔던 거 헤지라. 자, 그 다음에 알리가 무함마드가 내린 계시를 기록한 경적 쿠란. 자, 그 다음에 이슬람교도의 예배 장소나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곳이라는 뜻 모스크. 자, 그 다음에 이슬람교에서 우상숭배를 금지하기 때문에 기하학적 문양 등의 무슨 아라베스크 양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아라베스크 무늬 아라베스크 양식 그러지 모스크를 창시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슬람 왕조에서 정복한 지역의 이교도들에게 그들의 신앙 인정한 대신 징수한 인두세 지즈야. 그 다음 이거는 다우선입니다. 다 적혀있죠 사실은. 넘어갈게요. 자, 군사적 봉건제라네. 티마르라고 하는 게 그 징세권 수조권과 비슷한 걸 했습니다. 티마르제. 자, 그 다음에 밑에는요 총선을 징발해서 하는 것 대부 싫으면서도 왜 이리 많아? 자, 갑니다. 종교 공동체다라고 했습니다. 이들도 막 밀레트 이러다. 밀레트 제도까지 붙일게요. 자, 밑에 겁니다. 오스만 제국의 술탄의 친위 부대다. 티르크어로 새로운 군대라는 뜻이다. 예니체리. 그래서 이거 정정할게요. 왕의 저거라기보다 술탄의 친위 부대로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술탄의 친위 부대다. 내가 아까 왕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술탄의 친위 부대다. 이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밑에 갑니다. 자, 오아시스 도시다. 사막계 교육의 중심지다. 동방의 로마라 불린다. 티무르 왕조의 수도다. 뭔가 티마라니까 티무르 뭔가 어색한데. 사마르칸트죠. 사마르칸트랑 바그다드 두 곳은 꼭 기억하라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1839년부터 76년 오스만 제국의 근대 개혁 탄지마트. 자, 오른쪽에 오스만 제국의 재상이다 해서 헌법 재정 개혁 주시겠다. 리다트 파샤. 근데 사실 이거 나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인데 이렇게 다치면은 옥수가 되지 않아요? 할게요. 자, 1차 세계대전 당시 갈리폴리 전투에서 영국과 프랑스 군대 공세를 저지하였으며 종전 이후 그리스의 침략을 막아내고 터키 공화국을 수립했다. 1934년 터키 의회는 터키 아버지라는 의미의 아타티르크를 그에게 헌정했다. 이 사람은요 무스타파 케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스타파 케말. 계속 가볼게요.
자, 술탄 압두가 거기 별표 갑니다. 우리 지금 쭉 적혀있는 거기에. 자, 술탄 압둘 하미드 2세의 전제정치에 대항하기 위해 청년 장교 등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1908년 헌법 부활을 주장하며 혁명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다. 집권 이후 극단적인 티르크 민족주의로 다른 민족의 반발을 샀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뭐라 부르냐? 우리는 청년 티르크당의 입헌혁명이다. 23년 9평 2번 문제였습니다. 가가 데카브리스트의 문제였고요. 넘어갑니다. 자, 다음 넘어옵니다. 19세기 초 이집트의 총독으로 임명된 무함마드 알리는 군대와 행정기구 교육제도를 유럽식으로 갖고 막 했대요. 누구예요? 무함마드 알리라는 사람이죠. 자, 넘어갑니다. 자, 에티오피아의 메넬리크 2세는 서양 세력의 침략에 대비해 서양의 무기들을 근대화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이탈리아 군사들을 맞서 대승을 이끌었다. 아도와 전투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외우기 싫어도 어차피 뒤에 가면 다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뒤에 이제 기출사료와 출제선지 총정리라고 해서 문제들과 평가원 문제들이 들어있습니다. 교육청 문제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미리 풀었죠? 네. 미리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는. 쭉 지우고. 키아나 오늘따라 이제 목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1번 가 제국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입니다. 자, 평가편 들었을 거고 같이 갑니다. 자, 셀리밀세 이미 끝났지. 자, 그럼 가의 셀리밀세이기 때문에 가는 오스만 제국이겠구나라는 거 파악했을 거야. 근데 오른쪽 봐봐. 자, 이스마일 1세 들어봤습니다. 이스마일 1세는 사파비 왕조인데, 그럼 얘 지금 오스만과 사파비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고, 뭐 찰디나에서 전투를 벌였대. 뭐 딴 거 다 필요 없어. 결국은 이거구나. 그래서 셀리밀세는 타브리즈까지 점령했다. 우리 그래서 그 지도 잘 그렸던 거야. 오스만 제국과 사파비 왕조의 지도도 꽤 볼만하다? 봐줘야 된다. 꽤 괜찮은 지도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입니다. 오스만 제국이니까 선지 내려갑니다. 자, 하나하나씩 갈게요. 힌트. 자, 선지 키워드 없습니다. 우즈베크인의 멸망, 조로아스터교, 국교로 삼았다. 베브시름의 제도, 군광구제, 둔전명제, 수사사에서 연결하는 왕의 길. 자, 우즈베크인이 멸망한 거는 티무르 왕조고요.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은 거는 사산조 페르시아였습니다. 데브시르메 제도로 운영했다. 그렇지. 데브시르메 제도나 뭐 티마르제나 밀레트 제도 이게 제일 많이 나올 거야. 아무래도 그거 아니면 이제 왕들이 업적을 먹겠지. 왕이라면 술탄이라고 합시다. 자, 군광구제 둔전병제는 아직 안 배웠는데 옆에 오른쪽 적어 놓을게요. 비잔티움 제국. 비잔티움. 자, 왕의 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아케미네스 왕조 페르시아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봅니다. 자, 아부 무슬림은 예언자 무함마드의 혈족이 힘을 얻어야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며 시아파 등 이 왕조에 반대하는 세력을 규합하였다. 자, 봐봐. 시아파 등 이 왕조에 반대하는 세력이라고 했어. 쭉 밑으로 갈게. 거기를 너네가 머리를 조금만 더 쓰면 여기서 문제 답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동그라미 1번. 왜냐 봐봐. 시아파가 이 왕조에 반대한다 했잖아. 시아파는 소수고 순위파가 다수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시아파가 실권을 잡은 게 아바스 왕조랑 사파비 왕조 두 개만 생각하셔도 돼요. 사실은. 근데 이들이 실권을 못 잡은 거잖아. 지금. 왜냐 반대하니까. 그리고 밑에 보니까 두 번째 줄. 아바스의 후손. 끝났네. 그러면은 이 왕조 자체는 우마이야일 거라는 거지. 아바스의 반대 아니고 우마이야지. 그럼 우마이야 왕조에 대한 설명 옳은 거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랬지. 우마이야 항상 많이 나오는 거. 정답 3번. 이베리아 반도까지 진출했다는 거. 그럼 각각 키워드 잡을게요. 지구라트 건설 갑자기 이게 여기서 나온다. 그렇지? 자, 지구라트 건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렇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요. 탈라스 전투. 그렇지. 아바스 왕조고. 자, 사산조 페르시아를 정복했다라는 키워드 자체가 정통 칼리프다라고 생각해요. 정통 칼리프. 칼리프로부터 술탄을 칭호를 받아서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굳이 꼽아보자면은 셀주크 티르크 정도 생각해주면 될 거예요. 셀주크 티르크 정도로만. 왜냐면 이 선지가 셀주크 티르크에서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번 문제 갑니다.
호라산 지역이 어디지? 나 하나도 몰라. 근데 봐봐.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하여 세워진 가의 끊고 여기가 동그라미 1번 1번 힌트입니다. 두 번째 갑니다. 아랍인 우대 정책 동그라미 2번. 그럼 1번 2번 나왔네. 그럼 이 왕조 어떤 왕조인데요? 가 왕조가 다마스쿠스와 수도고 아랍인 우대 정책 우마이야 왕조제. 그럼 또 우마이야에서 나온 거 뭐예요? 4번 정답이죠. 이베리아 반도까지 확장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앙코르와트 건립. 앙코르 왕조. 자, 비잔티움 제국 멸망시킨 거는 압니다. 오스만 제국이었고요. 누구였습니까? 1453년 메흐메트 2세였습니다. 사산조 페르시아 정복한 거는 정통 칼리프. 탈라스 전투에서 당의 군대를 격파시켰다. 아바스 왕조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 이 제국 어떤 제국입니까? 술레이만 1세 나왔고 예니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지중해의 해상교육 안전 확보했다. 거기를 고편을 이렇게 바꿔볼게. 동지중해의 제해권을 장악했다. 마지막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요거랑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제국이 어쨌든 오스만 제국이라는 걸 쉽게 찾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리고 선지로 갑니다. 선지로 가서 티마르제, 조라스터교, 국교와 자, 몽골군의 칩으로 멸망, 트루프와티에서도 승리, 감찰관 파견. 자, 봅니다. 자, 티마르제가 정답 1번이 될 거고요. 자, 조로아스터의 국교 삼은 거는 사산조 페르시아. 몽골군의 칩으로 멸망한 거는 아바스 왕조. 자, 트루프와티에서도 승리했다, 패배했다 하면 우마이가 될 건데 승리했다라는 거는 거기다 프랑크 왕국 적어놓을게요. 프랑크 왕국의 카롤루스 마르테 때. 카롤루스 마르테 때는 메로베우스 왕조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 배울 것 같아요. 잘하면 이번 주. 자, 왕의 기로 불리는 감찰관 이거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였습니다. 자, 넘어서 5번 문제 봅니다. 자, 가 왕조가 뭔지 볼게. 자, 훌라후가 이끄는 몽골 제국의 군대가 자, 지구를 미쳐갑니다. 가의 수도인 바그다드를 공격. 자, 그리고 여기 시아파의 지원, 비아랍인에 대한 차별 철폐, 1258년의 멸망. 다 키워드야. 1번, 2번, 3번, 4번. 그러면 가는 어딘데 도대체? 아바스 왕조구나 라는 거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지? 그럼 아바스 왕조에서 나오는 거 항상 나오는 거 탈라스 전투지. 정답 3번이고요. 자, 티무르가 건국한 거는 티무르 왕조. 함무라비 법전 이건 너무 심하다. 메소포타미아, 바빌로니아 왕국. 자, 데브시르베 제도는 오스만,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 확장했다. 항상 우마이야에서 내는 선지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마지막 네 문제 풀겠습니다. 6번 문제 봅니다. 자, 토카프 공주는 어딘지 몰라. 근데 오른쪽에 술탄 아흐메드 사원이라고 하는 게 있네. 오늘 위에 보니까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키워드도 있네. 사실 여기서 끝났어. 그냥 오스만이라고 생각해도 돼. 근데 혹시나 모르니까 밑에를 볼게요. 메흐메트 2세 나와 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 멸망. 그럼 오스만이구나. 맞지? 그리고 내립니다. 내려서 밑줄 갑니다. 티마르제, 마누법전, 사마르칸트, 군강구제, 둔전명제, 감찰관. 자, 티마르제 정답 1번이고요. 선생님 마누법전. 힌두교의 경전이죠, 여러분은. 힌두교의 경전을 마누법전이라고 하고요. 이게 굽타 왕조 때 나왔던 거지. 이거 복습 안 하면 까먹는다. 복습하세요, 제발. 자, 갑니다. 사마르칸트를 수로 삼았다. 티무르고요. 군강구제, 둔전병제. 이거 발음 제일 힘들어. 둔전병제. 자, 이건 언제입니까?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왕의 눈이라 불리는 감찰관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7번 문제 갑니다. 자, 천보라고 하는 우선 연호 자체를 하나 얘기 설명하자면은 당현종 때 쓰는 연호예요, 이게. 사실 여기까지는 안 봐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내가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작년에 사설 모의고사에 이제 한 인간 강사의 모의고사에서 이거를 알아야만 풀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그 강사의 문제가 좋은 문제가 되게 많았는데 그런 문제를 좀 약간 걸렀으면 좋겠다 싶은 문제들이 꽤 있었거든요, 나는. 그래서 이 천보라는 키워드가 뭐 당현종이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유출해? 몰라 사실은. 근데 뭐 굳이 알자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긴 한데 어쨌든 얘기는 합니다. 당현종 때고요. 참고로 혹시나 해서 찬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내가 이것까지 설명 안 하려고 하는데 천보가 있고 찬보가 있어요. 천보는 아까 당현종 때 연호다 얘기했었고 찬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토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토번이라고 뭐예요?
7세기 때 당나라 왼쪽에 있던 나라입니다. 자, 근데 이 토번이라고 하는 나라에 송첸캄포라는 왕이 있어요. 송첸캄포. 이 뭐 캄포를 닮은 참보다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건 동아시아사에 더 많이 나오는 거긴 한데 사실은 문제를 꼬자 굳이 이렇게까지 꼬자면 더 꼬겠나 싶은 생각이긴 한데 어쨌든 혹시나 하는 마음을 설명했습니다. 자, 고선지 근데 이미 고선지 나왔잖아. 그럼 뭐 알잖아 우리 탈라스 전투라는 거. 그래서 밑줄 한번 가보면요. 우선 첨본 됐고 고선지가 석국을 정벌 했다. 응? 뭐지? 석국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석국의 왕자가 이슬람에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자 밑에 갑니다. 고선지가 이끄는 당군은 이슬람 왕조의 군대가 탈라스에서 맞붙었다. 그것만 알아 사실 끝. 이 문제 키포인트는 여기였습니다. 그럼 이 이슬람 왕조가 어딘데? 아바스 왕조구나. 그렇구나. 넘어갑니다. 그래서 선지 봅니다. 선지 보면은 그렇지 결국은 몽골군의 침입으로 언제 1258년 멸망했다. 그게 관건인 거죠. 그게 답인 거예요. 자, 밀레트 제도를 실시했다라고 하는 거는 오스만 제국 때고요. 사선조 페르시아 정복했다 정통 칼리프, 군관구제 둔전병제는 비잔티움,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를 확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마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의 역사, 주요 역사입니다. 8번 문제 우선 별표 하나. 자, 갑니다. 사파비 왕조 멸망 후에 혼란을 수습하고 성립했다. 사파비 왕조 이후에 성립한 왕조가 카자르 왕조라고 얘기했죠. 카자르 왕조 때고요. 세 번째 봅니다. 사실 뭐 나시르 알디샤의 주도로 근데 몰라. 근데 밑에를 보면 알지 우리가. 안 그래? 그렇지. 이 밑으로 알다시피 러시아에 의한 영토 상실, 영국에 의한 각종 이권 침탈. 러시아랑 영국이 들어서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운다. 그리고 지도 보니까 여기 이란이거든요, 여러분. 카자르 왕조. 그러면 봅니다. 자, 탄지마트는 오스만 제국이지. 와하브 운동은 아랍입니다. 미안한데, 아랍. 아랍이라면 아라비아 반도에서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니고. 롤러법 폐지 운동은 인도였지. 자, 담배 불매 운동. 4번이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게 담배 이권 수호 운동. 아랍아프가니. 자, 그 5번. 아라비 파샤 혁명은 이집트입니다. 그게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거고요. 자, 9번 문제. 요것도 별표 갈게요, 나는. 자, 사료 갑니다. 신바빌로니아에 정복되어 있던 유대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수신행과 잡혀있던 사건. 포로로 끌려던 유대인들은 신바빌로니아를 정복한 가 때 세 차례에 걸쳐 예루살렘에 귀환했다. 1차 귀환은 키루스 2세 칙령에 의해서 시행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히다리 아저씨 이름은 크세르크스라는 걸 우리 외운 거 통해서 이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때구나라는 걸 알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그 고대 서아시아 세계 변천 배웠습니다. 거기서 쫙 나오는 게 여기 신바빌로니아 아케메네스 페르시아구나. 요렇게 이어가셔도 돼요. 어쨌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선지갑니다. 자, 파르티아를 멸망시켰다. 아니지. 누군데? 이건 사선조 페르시아고. 데브시름의 제도는 오스만, 투르파티의 전투는 우마이야. 수도 니네베의 왕립도서관 이거는 아시리아. 사실은 그게 있어. 작년에 모든 약간 세계사 가르치는 강사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은 2, 3수능에는 이 선지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했어. 니네베의 왕립도서관 거기. 근데 나오지가 않았죠. 그래서 난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올해 정도는 나올 때가 됐다 이제. 사실 모든 강사들이 다 예측하는 부분이라서 내가 뭐 예측해서 이게 맞고 안 맞고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쯤은 사실 이게 나올 때가 됐다라는 걸 난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였던 거야. 알겠지? 자, 계속 갑니다. 왕의 눈이라 불리는 감찰관이거나 아케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정답 5번인 거예요. 됐습니까? 자, 지금 뭐 사료 있는데요. 자, 이 파트 내가 사료를 봐줘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 왜냐 우리가 앞에는 다 사료를 봐줬잖아. 중국사나 일본사, 인도사는. 근데 서아시아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읽어도 충분히 아는 거라 사실은 그냥 한 봤으면 싶어요. 그냥 빠르게 지나갈게 나는. 그래서 자, 1번 아시리아의 통치봅니다. 수사 나와 있고 뭐 정복했대요. 모르겠어. 지구라트 부쉈대. 그랬대. 그냥 이거를 통해서 이거 다 알면 돼. 이게 수능 특강에 나온 사료라서 그래요. 넘어갑니다. 이거는 그냥 보고 이게 아시리아 내용이구나. 이걸 갖다가 빈칸 뚫어서 낼 수가 없어. 이 사료 가지고는. 자, 2번 봅니다. 이거 맨날 그 서아시아사 하면 나오는 사료예요. 나는 기루스 하면서 나오는 사료 맨날 나오는 사료라서 그냥 보세요.
키루스 나왔으니까 키다리아데시의 이름은 크세르크세스 하면은 알잖아. 아름다운 샤프르는 호수로 물 뿌려요. 힘들다 이거는. 자, 정통 칼리프 갑니다. 거기 밑에 사르 버나드루이스의 중동의 역사라는 책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요 작년 들어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 자, 보면은 무함마드는 더 이상 뭐 예언 중요하지 않다. 결국은 최초 그 지도자에서 최초로 사용한 게 칼리프라는 칭호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율법적인 선거 방식 다 필요. 결국은 칼리프라는 칭호 강건이다라는 거 넘어갑니다. 자, 우마이야 왕조입니다. 거기 첫 줄에 밑줄만 갈게요. 사람들이 무아이야의 면전에 모였고 끝. 그거만 밑줄 갑니다. 뒤까지만 무아이야의 아들이 야지드를 칼리프의 후계자로 선언하였다. 거기까지만 밑줄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갑니다. 자, 5번 메메트 2세 밑줄. 티르크인들이 막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마지막 줄에 갑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 결국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메메트 2세의 수중에 떨어졌다는 거. 자, 6번 대부 실험의 제도와 예니체리 봅니다. 자, 거기 보면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거기서부터 갈게. 첫 줄에 비이슬람교도의 자녀들 중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갑니다.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용감하고 부지런한 젊은이를 선발하여 그들에게 이슬람 신앙을 받아들이게 하고, 자, 블라블라 해서 결국은 마지막 줄 비이슬람교도를 복속시키는 강력한 기반이 되었다라는 거 포인트 되겠습니다. 자, 오스만족의 헌법에서 미다트 헌법입니다. 한번 읽어나 보세요. 이거는 넘어갑니다. 자, 8번 다리우스 1세입니다. 자, 거기 갑니다. 수사에서 사라디스까지 왕의 길을 건설했다라는 게 포인트. 자, 9번 파르티아 갑니다. 자, 알렉산드로스 제국 분열된 이후 서아시아의 등장 밑줄. 자, 지리적 이점에서 동서무역로 장악, 중개무역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마지막 로마 제국과의 대립으로 쇠퇴 밑줄 갑니다. 자, 10번은 티무르라는 사람인데요. 칭기스칸의 계승자를 자처했다라는 거. 수도는 사마르칸트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마이야 왕조입니다. 다마스쿠스의 수도였다. 포인트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베리아 반도를 휩쓸었다라는 거죠. 이베리아가 쫙 차지했다라는 거 포인트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아바스 왕조입니다. 자, 여기는 새로운 수도로 바그다드를 건설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비아랍이나 군인 관료 등용했다. 차별을 없앴다. 그래서 범이슬람화 시켰다. 자, 셀주크 티르크 갑니다. 바그다드 입성했다. 언제? 1055년이라고 하나 적어 놓으세요. 1055년. 자, 여기 포인트는 결국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줄 예이후 예루살렘을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으로 세계를 확대하여 비잔티움족과 대립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는 이제 평가원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평가원 문제들이 총 10문제거든요. 10번 문제만 빠르게 풀게요, 나는. 자, 인도사 복습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풀자 했던 거야. 자, 19세기 전반 시작된 브라브라 서구 사상들에 영향받은 브라만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자, 저 밑줄 갑니다. 전통신앙의 순수한 교회로 돌아가는 종교운동이다. 그래서 뭐 우상숭배 배경, 신분차별 철폐, 사티 폐지 밑줄. 또 그럼 1번, 2번 갑니다. 그럼 이게 지금 뭐예요?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이구나. 1828년. 누가? 람모안 로이가. 정답 1번이고요. 자, 거기 각각 밑줄 간다. 데카브리스트의 봉기 밑줄. 프랑스 식민 지배에 맞서 전개 밑줄. 마라타 동맹 밑줄. 청년 티르크당 조직 밑줄. 자, 데카브리스트의 봉기는 1825년이고요. 러시아에서 있었고 자유주의 운동입니다. 당시 청년 장교들이, 왜냐면 러시아 같은 경우 계속 쭉 전제정치 절대왕정기거든. 전제정치가 쭉 이어져 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반발로서 청년들이 자유주의라면서 입헌군주제를 주장했던 겁니다. 자, 프랑스의 식민지배에 맞서 전개되었다. 뭐 이거는 사실은 뭐 어디에 갖다 놔도 붙을 수 있는 서식들을 딱 명확하게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자, 마라타 동맹은 인도 중북 지방이었습니다. 맞죠? 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청년 티르크당이 조직되는 결과, 이거 왜 이게 나왔는데요? 그렇지. 결국 사실은 전제정치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된 전제정치냐, 이건 거야. 그게 관건인 거야. 그래서 이제, 러시아 티르크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로 다시 전제정치로 이제 회귀되었다라는 거지. 그 이전에 미다드 파시아 헌법이 있었지만은, 네, 그래서 왜냐면 10번 문제는 어쨌든 인도도 복습하면서 좀 볼만한 문제였기 때문에 미리 봤던 거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10분 쉬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요번 지금 또 서아시아도 복습하다고 1시간 넘겠었는데, 그 쉬는 시간이 있는데, 그 쉬는 시간 사이에 여러분들 10문제, 9문제 풀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 20강입니다, 벌써. 다음 시간에 남은 문제 풀고, 서양사 개관 쫙 하고 서양사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럼 우리는 10분 쉬었다